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하입니다. 네, 3월도 벌써 이제 막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네, 올해가 벌써 4분의 1이나 지나가 버리고 있네요. 좀 있으면은 우리 이거 같이 한 지 1년 돼 간다? 벌써? 어허. 그럼 1주년 이벤트를 준비해야겠네요. 그렇지. 이벤트 준비해야지. 네. 자, 이벤트도 이벤트지만 어쨌든 오늘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오늘은? 오늘은 지훈 박사가 싫어하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싫어하는 얘기. 좋아하는 얘기 아니고 싫어하는 이야기. 물건 사기. 아니 뭐 싫어하진 않아. 그것도 많이 사기. 귀찮아갖고 그런 거고. 많이 사는 건 좀 싫어하잖아. 그치. 거기다가 중국 앱으로 많이 그거 사기. 진짜 싫어해. 그래서 먼저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김지훈 박사님, 네. 온라인 쇼핑 자주 하십니까? 하지. 어떤 앱으로? 뭐 쿠팡, 뭐 컬리, 뭐 네. 쓱도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식료품이나 뭐 그런 생활품 뭐 이런 거 사지. 그럼 요즘 가장 핫한 쇼핑 앱은 뭔지 아세요? 혹시 나는 쿠팡을 제일 많이 쓰는 것 같긴 한데. 지금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 보면은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앱은 테무. 듣긴 했지 나도. 중국 쇼핑 플랫폼인데 네. 언젠가부터 내 주변 사람들이 야 테무에서 너 뭐 사봤냐? 뭐 그거 괜찮았어? 이런 정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 너 젊은 애들이랑 노는구나. 그런가요? 들켰나? 근데 한국에서만 인기 있는 건 아니고 23년에는 미국 시장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고 하고요. 지난해 5월에는 순차적으로 유럽에 진출했는데 거기서도 많은 국가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 직구 앱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해외로 이제 직구를 해야 되는 건데 일단 전 해외 직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 사려고 해외에서까지 배송을 시키나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해외 직구하면은 이게 클레임을 어디다 거느냐 이 부분도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좀 있지. 네. 그리고 중국 쇼핑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하면은 보통 그런 플랫폼에 내 정보를 줘야 되잖아. 그리고 더군다나 해외에서 오는 거면은 이제 통관 번호라든지 이런 걸 다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네. 맞아요. 뭐 중국 쇼핑 플랫폼에서 사면 사기는 쉬운데 반품은 어렵다. 그치. 그냥 버리는 셈 치고 사야 되는 수도 있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 거야? 올해 슈퍼볼 광고에 테무가 광고를 냈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엄청 돈이 많은 사람만 하는 거지, 사실은. 일단은 그게 아마 평균 단가가 30초에 한 700만 달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와. 평균으로. 물론 이제 그게 좀 편차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거고, 뭐 일단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되는 거죠. 슈퍼볼 광고했어. 뭐 이거. 올해는 사실은 광고보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더 인기긴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테무 광고도 굉장히 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긴 했다고 해요. 뭔데? Shop like a billionair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그냥 적나라하게 만화로 보여줬어요. 빌리어네어가 테무에서 쇼핑할 것 같지 않은데. 라이크. 근데 보통은 슈퍼볼 광고하면 엄청나게 막 재치 있고 화제성 있는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영화 배우를 기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뭐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저거 막 사라. 많이 사라. 그러니까 내 취향이 아닌 게 사실은 내 SNS에도 테무가 되게 많이 뜨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다 차단해버렸어. 귀찮아갖고.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도 뜰 때 클릭해서 보면 더 뜨잖아. 맞아요. 그러니까는 실수로라도 건드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그걸 다 차단을 해버렸어. 대부분의 광고를 차단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광고는. 테무도 차단을 했고 또 뭐 여러 개 있어요. 뭐 알리 나오는 것도 차단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뭐 딱히 뭐 중국 말고도 다른 뭐 이런 쇼핑몰 광고라든지 이런 거 대부분 차단을 해요. 나랑 완전히 반대인 게 저는 그런 광고가 뜨면은 일단 들어가지 넌. 많은 경우에 클릭해봐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내 취향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좋아할 만한 걸 막 띄워. 그렇구나. 그래서 테무도 들어갔어? 그렇지. 맨날 뜨니까. 뭐에 낚였어 이번에? 원래 낚은 거는 블로그로 중국 고택, 약간 사합집 비슷한 그런 중국 저택이랑 정원 만들기라는 장난감인데 사진을 진짜 잘 찍어놨더라고. 근데 막상 클릭해서 들어가니까 내 클릭한 물건은 안 보여. 그리고 그냥 다른 물건들이 쭈르륵 떠 있는데 보니까 재밌어. 너무 왜? 싸. 가격이 정말 너무 후덜덜덜덜한 거야. 지난 우리가 가을인가? 올드머니룩 얘기하면서 와 브랜드들이 비싸서 후덜덜하다 그랬는데 여기는 정말 너무 싸서 후덜덜한 거야. 근데 너 블럭 좋아했냐 원래?
좋아한 거랑 상관없다니까.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T인 지훈 박사님. 어머 정말 얼마나 쌌는데 이렇게 공감을 해줘야지. 아니 블ог 보고 들어갔다니까 블ог 좋아하는 줄 몰랐다라는 거지. 나 30년 동안 너를 알고 지냈는데 네가 블ог 만드는데 취미 있는 줄 몰랐다는 거지. 취미 없어. 아니 근데 일단 들어가서 구경하기 시작하면 내 취미가 뭐였나, 내가 뭐 필요했나 이런 걸 그냥 망각하게 되는 게 테무 앱이야. 필요 없을 물건도 가격 보면 일단 더 알아보고 싶어져. 뭐 어떤 거 샀는데 그래서? 그래서 일단 각종 색깔의 실과 바늘, 가위가 들어있는 반지꼬리. 8,000원. 집에 없냐? 몇 가지 색깔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이거 진짜 찐 웃음이야 이거는. 그리고 아니 이 분홍색 실이 있으면 내 빵꾸난 양말을 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8,000원을 보는 순간 들었어. 뻥치지 마. 그다음에 USB C 타입 케이블이 6,000원. 뭐 그리고 첫 구매면은 추천 아이템을 8개 사면은 3개는 무료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테무가 사라는 게 있어. 그럼 그 중에 8개를 고르면 3개가 무료라고 하니까 테무가 사라는 걸 사는 거지. 5개는 사야 되는 거야, 네 돈 내고. 그래서 무슨 헤드셋, 케이블, 그다음에 목욕탕, 발받침 등등 해서 다 결제했더니 46,000원. 그때 진짜 막 부자가 된 것 같아. 야, 근데 진짜 이 중에서 너가 정말 집에 없고 필요한 게 있었냐? 왜 오늘 그걸 자꾸 따지는 거야? 이것도 오늘의 요점 그게 아닌데. 궁금하니까. 어제 안 그래도 왔어요, 물건들이. 아, 그래? 한 일주일 걸려서 왔어. 그래서 보면서 생각하고 있어. 이걸 어디다 쓸까?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아니,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미국 사람들도 테무를 꽤 좋아한다고 해요. 아, 그래? 내가 보니까 약간 싸고 어중간한 게 미국 사람들 취향 같기도 해.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제너럴라이제이션이야. 자기 정당화하기도 하고요. 미국에서 MAU, 이제 월간 활성 사용자 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커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 7천만 명이래요. 뭐 테무의 주장이긴 하지만. 테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마존 사용자가 2억 3천. 오. 거의 전 인구가 이제 사용하는 그런 형상인데. 그치. 예. 그렇구나. 일단 빠르게 쫓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되게 많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끌어들여서 못 나가게 만들기는 한가 봐. 그러니까는 뭐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뭐 이런 앱을 갖고서는 미국 사람들이 뭐 얼마나 시간을 보내나 봤더니 하루에 한 11분 정도 보낸대요. 근데 테무는 23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한 번 들어가면 끊임없이 스크롤을 하게 돼요. 계속 이제 보게 되고 못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걸 언제 어떤 마케팅 회사에서 조사했다고 보니까 뭐 잡아두는 그런 능력은 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사실은 테무 말고 또 하나 지윤 박사님과 얘기하고 싶은 곳이 의류 쇼핑 플랫폼 쉬엔. 쉬엔. 스펠링은 SHEIN. 근데 그걸 쉬엔이라고 읽어? 쉬엔 같기도 하고 쉐인 같기도 하고 중구난방인데 일반적으로는 쉬엔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를 알고서는 근데 중국어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왠지 그러니까. 느낌이. 그래서 뭐라고 부를까 오늘은? 쉬엔이라고 쉬엔이라고 하죠. 네. 네. 테무가 이제 온갖 물건을 다 파는 곳이라면 쉬엔은 주로 옷을 파는데요. 지금 핫하게 유행할 옷들을 엄청나게 싼 가격에 파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구나. 그럼 뭐 두 회사가 뭐 온라인 쇼핑으로 굉장히 뜬다라는 얘기는 가끔 듣긴 해요, 저도. 근데 뭐 얼마나 옷을 많이 사길래? 두 회사가 중국의 네. 웨어하우스에서 네, 미국으로 실어보내는 패키지 양이 하루에 60만 개라고 해요. 하루에 60만 개? 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개별 포장돼 갖고 오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미국 당국에서도 이거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왜냐면 그 공항에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내리겠어요. 그렇지. 이게 미국이 $800 이하에 대해서는 맞아요. 소비자에게 관세 면제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테무나 쇼인에서 막 쓸어 담아도 $500를 넘지 않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들인 물건들이 뭐 수십만 개가 미국 공항에 도착하는 거죠. 가격 경쟁력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800 이하한테는 관세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150유로 이하는 아마 면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로 오다 보니까는 엄청나게 이제 다 값을 낮춰갖고서 거기서 들어가는 건데
뭐 갭이라든지 네. H&M이라든지 이런 데는 컨테이너로 해갖고 팍 들어가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관세를 물릴 수밖에 없단 그렇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가격 차이가 좀 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근데 옷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료비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 수 있지? 쉐인은 옷을 빨리 싸게 만드는 회사예요. 빨리 싸게 패스트 네. 패션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게 이제 최신의 트렌드를 팍 반영을 해갖고 네. 빨리빨리 그리고 저렴하게, 그래서 저렴하게 생산하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그런 이제 의류 산업 모델을 패스트 패션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패스트 패션 하면은 생각나는 뭐 제품이 뭐 자라, 네. H&M 이런 데를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패스트푸드 같은 거지 뭐. 맞아. 음. 쉐인을 패스트 패션, 음. 그 중에서도 울트라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울트라까지 붙었구나. 네. 음. 원래 이제 굉장히 자라가 음. 이제 선구적으로 혁명적으로 리드 타임을 줄였는데 음. 이걸 AI 기술과 공급망 관리를 통해서 더 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라는 게 그 패션 그 아이디어 구상부터 해갖고 제품 출시까지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인하고 생산하고 유통하고 팔고 뭐 이런 전 과정을 포함한 건데, 자, 이게 좀 알아보니까 패스트 패션 같은 경우는 리드 타임이 뭐 4주에서 6주. 그리고 뭐 일반 기성복 같은 경우는 한 뭐 3개월에서 6개월. 근데 좀 하이엔드 뭐 패션 네. 뭐 이런 거는 6개월 이상 막 1년 넘게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럭셔리 패션 이거는 훨씬 더 걸리는데요. 최근에 파리 패션 위크라는 게 있었어요. 네. 이제 여기서 보여지는 뭐 루이비통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브랜드의 옷들은 24년, 25년 가을 겨울에 팔릴 옷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가을과 올해 겨울과 내년 겨울까지. 그렇죠. 네. 그럼 벌써 얼마 남은 거죠? 한 뭐 6개월 이상 남은 그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옷들을 구상을 언제 했겠어요? 23년 초반. 그러니까 벌써 또 플러스 1년이죠. 그렇구나. 그런데 그 전에 텍스타일, 그 들어가는 직물의 유행을 예측하고 기획하는 작업이 그 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토탈 리드 타임은 2년 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때 알아? 직물 회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유럽에서 하는 회의가 정말로 의류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오, 대단한데? 그런데 쉬엔의 리드 타임은 2주 미만. 아? 전체 재고 회전율이 40일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패스트 패션의 리더라고 그러면 자라인데 자라가 3주 정도라고 하거든요. 오. 자라랑 H&M을 간단히 제꼈다니까 정말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물론 뭐 가격이라든지 뭐 퀄리티라든지 이런 데서 엄격하게 뭐 차이가 많이 현격하게 나긴 하지만 어떤 회사는 2년 걸리는데 여기 20일이라고? 그러니까. 그 쉬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면 뭐 쉬엔 역시 중국에서 출발한 회사예요. 네. 그런데 이제는 중국 회사라 그러긴 좀 뭐하고 싱가포르 이제 세탁을 했어요. 네. 국적 세탁을 국적 했습니다. 세탁. 네. 미국에서 사업하는 데는 중국 회사라 그러면 요즘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슬그머니 본사를 싱가포르로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회사들이 아니 미국 소비자들이 굉장히 열광적 반응을 보이는 거 보면 미국 소비자들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별 상관 안 하지. 사실 메이드 인 차이나란 거가 꼭 중국 회사가 아니라도 어디든지 넘쳐나기 때문에 바이든이 틱톡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맨날 그래도 미국 젊은이들 다 쓰고. 그래서 트럼프가 일단 당선이 되면 좀 테무나 쉐인이 움찔할지도 모르겠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는 자기가 당선되면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10% 물린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60% 물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고. 근데 쉬엔 입장에서는 사실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긴 게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확장을 위해서 옮긴 거잖아요. 맞아요. 쉬엔도 그렇고 테무도 마찬가지인 걸 제가 알아요. 테무 같은 경우에도 이 모 회사가 PDD 홀딩스라고 제가 맞아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법인을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옮겼어요. 테무도 보스턴으로 옮겼고. 여기가 법인세가 싸죠. 맞아요. 아일랜드가 그것 때문에 네.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뭐 중국이나 이런 쪽 회사들이 아일랜드 쪽으로 옮겨가죠. 본사나 이런 사실 거를. 쿠팡도 엄격히 보면 미국 회사다. 뭐 이런 게 그렇지. 있잖아요. 그런 거지. 예. 모르겠어요. 난 쉬엔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알았어도 별로 안 샀을 것 같기는 해요. 옷 같은 거. 특히나 계절 바뀔 때마다 이제 정리해갖고 버리는 게 일이거든요. 아 진짜? 그리고 이제는 다른 옷을 제 걸로는 많이 안 사는 것 같아요. 난 우리 애들 거 입잖아. 얘네들이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입었었던 옷들.
이젠 커서 잘 안 맞을 것 같은데. 절대 안 맞지. 근데 나한텐 맞아. 아, 내가 우리 애들 중1, 뭐 6학년, 5학년 그때 사이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잘 입고 있으니까 별로 더 쓸 것 같지는 않은데. 너 샀지 또? 아니야. 샀을 것 같지만 지훈 박사 얼굴을 떠올리며 무서워서 참았다는 건 아니고. 뻥치지 마. 그럴 리가 없잖아. 아니 근데 일단 쉬엔도 들어가서 너무 싸서 마음이 좀 흔들렸어요. 아 진짜요? 근데 이제 일단 두 가지. 음. 내 옷장에 너무 옷이 그득하다. 아, 그렇죠. 그다음에 와 옷들이 정말 약간 좀 너무 퀄리티가 좀 낮아 보여서 선뜻 사게는 안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반지꼴이랑은 좀 다르잖아. 내가 그렇죠. 걸치고 나가야 되니까 잠시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싸기는 정말 너무 싸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 셔츠, 스웨터가 한 5, 6천 원? 그다음에 뭐 바지가 10,000원대. 뭐 2만 원을 넘는 옷이 거의 없더라고요. 아,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쉬엔이 그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틱톡이나 이제 유튜브에 인플루언서들한테 이제 물건을 사게 한 다음에 그걸 찍어서 이제 올리는 유료 광고 모델을 많이 하는데 막 거기 이제 나오는 여자들이 오 마이 갓 뭐 $100에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파티 차림 완성 뭐 약간 호영 씨 분위기로 막 약간 이런 그런 걸 하는 거야. 아, 나 이거 영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야 정말 이게 $100면은 한가득 그 사겠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나이야, 은하나. 그렇지. 이제 자꾸 뭐 사면 이제 부담스럽고. 근데 사실은 좀 젊었을 때는 저도 이렇게 좀 약간 저렴한 옷 이런 거 사서 신나게 막 걸치고 다니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는 내 패션 취향이나 뭐가 나한테 맞는지 잘 모르니까 거금을 들여서 옷 한 번 사기가 쉽진 않단 말이에요. 뭐 돈이 있을 때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간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예,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결국 버리든지 뭐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옷들을 많이 사는 것도 그렇고, 근데 비싼 거는 비싸서 못 사고, 사실 사실 그게 쇼핑을 안 하는 주된 이유이기는 한데, 뭐 그렇습니다. 쉬엔에서 진짜 안 사고 참게 된 이유는 정말 그 싼 티, 빨리 만든 티. 왜냐하면 상품 계획을 AI로 했다고 해도. 뭐 디자인이 AI지만 옷감을 짜고 재단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게 아직은 전통적인 기계랑 사람 손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만들어낸다는 게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싼 옷을 많이 사 입으니까 예전에는 이제 한 벌에 모든 게 다 한 2, 3만 원 했다 그러면 그 절반 가격에 이제 옷을 사 입는 건데 의류 소비액은 좀 줄어들고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럴 리가 없지. 원래 돈은 안 써야지 모으는 거거든. 싸면은 싸다고 또 그만큼 많이 써. 그래서 결국 그게 그거야. 야, 무슨 절약 전도사 같아. 아니, 원래 인간 심리가 그래. 맞아요. 그 맥킨지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23년 세계 의류 산업의 규모가 1.7조 달러. 오, 그래요? 네, 한국 돈으로 2,269조 정도 규모래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그 개수 단위로 더 많이 입는 게 2000년에 전 세계 의류 생산량이 500억 벌이었대. 500억 벌. 24년이 지났잖아요. 그 2배 정도 됐대요. 아니 그 사이에 인구가 2배 는 게 아닌데. 그렇지. 그래서 세계 인구가 78억 정도면 한 사람이 1년에 14벌 정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지훈 박사님 같이 쇼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은 20벌, 30벌을 사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 대비 만들어지는 옷의 양이 진짜 많구나.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많이 사 입으면 또 많이 버리잖아. 네. 맥킨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패스트 패션에서 구입한 옷을 7번 입고 버린대요. 7번이요? 아 진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매년 37kg의 옷을 버린대. 근데 미국 쓰레기가 우리가 유학 시절에도 놀랬지만 쓰레기를 그냥 매립해버리잖아. 그 다음에 또는 수출해버리거나. 그래서 정말 많은 옷들이 매년 5벌이 만들어지면 3벌의 옷이 땅에 매립되거나 태워지거나 그 다음에 다른 나라로 슬쩍 보내지거나. 근데 그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 근데 보내지고 리사이클링 되고 이거는 수치가 정말 얼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그냥 버려지고 뭐 이런 경우인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불균형한 그래프를 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약간 그 버려지는 음식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라든지 네. 국가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갈리잖아요. 음식이. 그렇죠. 패스트 패션도 비슷한 지구촌의 불균형이 있을 거라는 거지. 실제로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그 의류 쓰레기가 제일 많다. 그렇겠지.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고 또 입고 막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그런 거지. 만드니까 부자재 같은 게 그렇죠. 또 버려지고. 그렇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지구 환경이 굉장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라는 보고서들은 예전부터 계속 나오기 했어요. 뭐 생산하면서 나오는 환경 오염도 있고, 네. 그다음에 버려지는 그 의류 쓰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제 그런 환경 오염도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의류 쓰레기가 뭐 매립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불태워진다든지 하는 데는 또 선진국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로 그런 나라들은 또 글로벌 사우스나 저개발 국가들. 그거는 되게 씁쓸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선진국의 의류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못 판 옷을 저개발국에 기부를 하여 그 저개발국의 의류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 공장이나 생산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져야지 그 사람들이 또 뭐 먹고 사는데 경제도 활성화되고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그냥 확 기부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버리는 의미가 크죠. 기부하는 척 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는 환경도 안 좋아지고 뭐 경제도 사실 좀 타격을 받고 그래서 저는 사실 환경운동을 막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를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야 뭐 이러는 사람도 아니고 부끄럽지만 근데 뭐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쓰레기를 좀 덜 버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자라라든지 이런 기업체들이 비난을 받던 것처럼 시엔도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아요. 시엔은 근데 이런 면에서 자기들이 좀 더 환경 친화적이라는 거야. 시엔이 자기들을 이제 디파인하면서 이제 정의를 내리면서 온디맨드 의류업이라고 불렀거든요. 그게 뭐예요? 근데 온디맨드란 게 우버나 카카오 택시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 맞춰서 불러 쓴다는 개념인데요. 의류업이 뭐 온디맨드라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옷이란 건 우리가 보통 만들어져서 매장에 걸려 있으면 우리가 그걸 가서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거 만들어줘. 옛날처럼 무슨 양장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시엔은 상품기획, 그러니까 디자인을 소비자들의 활동을 보면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엔 사이트 들어가면 CCTV가 작동되는 건가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시엔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뭔가 좀 클릭해보거나 그냥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우리가 이걸 호버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움직임까지 다 분석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옷, 사람들이 살만한 옷만 만든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야, 이런 건 누가 입냐? 그러고 보는 거. 그렇겠지? 그래도 좀 내가, 이거 괜찮네? 그럼 클릭하면 이제 그 순간에, 이거 클릭한 사람 1,000몇백 명. 그럼 이거는 팔아도 이제 만들어 팔면 그래도 적어도 한 5, 6%는 사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상품 기획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빨리 만드는 거지. 야, 이거 지금 당장 팔아야 되니까 열흘 만에 만들어 와. 그러면은 이제 공급업체들이 그걸 갖다가 이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리드 타임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마케팅 툴이지 이게 무슨 온디맨드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 재고 보유나 그다음에 이제 못 팔아서 불용 재고라고 하죠. 우리가 팔리지 않는 그런 처리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거죠. 본인들을 위한 것 같은데 이건. 그렇잖아. 이건 재고 처리 비용을 줄인다는 거는 자신들의 기업 이익을 확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달라져요?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이게 다 개소리라고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시엔이 워낙 싸게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엔에서 자라 같은 데보다 더 무분별하게 쇼핑을 한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구매가 된 후 버려지는 양이 시엔 측이 더 압도적으로 많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자라랑 시엔을 비교해보면 자라의 아이템당 평균 가격이 34달러, 우리나라 돈 4만 원 정도거든요. 근데 시엔은 14달러. 그러니까는 정말로 시엔에서는 100달러 쓰면 한 박스 그득 배달이 되는 거죠. 오 마이 갓! 이러면서. 그렇지. 자, 일단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 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거는 내 마우스의 움직임까지 분석을 한다고? 기분 나빠. 그러니까 지훈 박사 거품 물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생체 움직임, 뭐 나의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 그렇죠. 네. 그럼 모든 정보를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이거 뭐 몸 사이즈도 대충 알 수 있나? 손가락이 얼마나 두꺼운가? 뭐 이런 거 볼 수 있나? 갑자기 뭐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서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테무나 틱톡, 쉬엔 같은 거를 안 사용하고 좀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간 결벽증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관 통과할 때 뭐 통관번호 주고 이런 것도 별로고. 네. 물론 어떤 온라인 플랫폼이든 나에 대한 정보나 데이터 같은 걸 줘야 되지만 그 부분이 국내적으로는 내가 좀 할 수가 있겠는데 해외까지 주고 싶진 않아. 그런 게 되게 크거든요. 예전에 내가 기사 봤던 거는 테무가 원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PDD 홀딩스라는 회사가 모 회사잖아요. 네, 핀더더. 네, 핀더더가 자매 회사예요. 근데 이 핀더더가 작년인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해한 말웨어가 있다. 그러니까 뭐 랜섬웨어, 바이러스, 뭐 트로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있다 그래서 앱을 내렸어요.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뭐 거의 정부 관료도 아니고 언론인도 아니고 뭐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나의 일상에 위협이 될 일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하여튼 뭐 안 해요. 두 번째는 내 생각엔 말장난 같아. 월스트리트저널에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면은 뭐 취향 저격을 해갖고 최소한의 재고를 해서 뭐 버려지는 옷이 적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옷이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는 건 소비자가 100%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쉬에는 컨트롤이 전혀 없어. 그 소비자 손으로 넘어간 다음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드는 거는 소비자 취향 저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버릴지 안 버릴지는 100% 소비자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났다. 이미 손을 떠난 거야. 그거는. 우린 노력했을 뿐이야. 이거는.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서구에서 뭐 쉬엔에 대해서 그리고 뭐 테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중국이 올라서고 있는 것에 대한 견제도 있고 그리고 그것 중에 하나가 신장 쪽이에요. 예, 쉬엔 같은 경우 신장 위구르 지역의 면화를 사용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테무가 결국에는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든 거를 그냥 직배송을 해주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것도 신장 지역의 강제 노역을 활용한 그런 뭐 조금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컨트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작년에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은 이제 뭐 이런 신장 지역의 강제 노역을 통해서 뭐 선글라스라든지 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싸게 만들려니까 노동 하이어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의류 산업이라는 거가 뭐 쓰레기 문제도 있지만 근데 탄소 배출로 해도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가 의류 산업에서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환경에 굉장히 부담을 주는 산업 같아요. 면화 같은 경우도 사실 이 목화를 생산을 해갖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1kg의 목화를 생산하기 위해서 7,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요. 그리고 이게 그 뭐랄까 지질이라 그러나 그거를 굉장히 많이 빨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종하고 같이 재배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걸 키우다 보면은 농약이라든지 비료 이런 것들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토양 오염도 유발하기가 쉽고, 그러니까는 필연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라든지 뭐 수질 오염이라든지 또 뭐 환경 오염 이런 거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조 과정에서 인간한테 위해를 주는 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80년대에서 90년대에 혹시 원진 레이온 사태라고. 나는 들어봤지. 거기 이제 담당했던 의사분이 얼마 전에 유키즈 온 더 블락에도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이걸 보면은 레이온 섬유 설비가 기기가 노후화되면은 불순물이 나온대요. 이황화탄소. 여기 중독되면 정신 이상, 전신마비 여러 가지 장애가 생겨서 근데 처음에 우리나라가 80년대에 노동이 굉장히 그 조건이 좋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산재로 제대로 처리도 안 해주고 덮어두다가 노동계와 의료계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법정에서 드디어 산재 여부가 증명이 돼서 원진 레이온은 93년에 폐업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폐업이 됐는데 레이온 굉장히 많이 입거든요. 지금도 쓰지 않아? 맞아요. 왜 후들후들한 그 옷감이라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 옷감으로 인기가 좋거든요. 네네. 그걸 봤더니 아직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서구의 보건의료학자들이 아직도 이런 공장에서 계속 합성물질에 의한 산재가 일어나고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그 공장들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저개발 국가고 또 값싼 맞아요. 노동력을.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입는 건데 레이온이다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읽었던 동화책 혹은 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책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있잖아요. 그 영국의 루이스 캐롤이 1865년에 쓴 소설이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미친 모자 장수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인물의 묘사가 사실은 이제 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이상 행동을 보이는 거라고 하죠. 당시 영국이 이제 공장에서 모자를 만드는데 수은을 사용했대요. 이거를 뭐 펠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끝에 부분을 이렇게 태워갖고선 이렇게 막 딱딱하게 만들어서 보풀 안 일게 하는 거. 맞아요. 그거를 한데도 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수은을 썼는데 그때는 수은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몰랐던 거야. 얼굴에 바르기도 했다니까 뭐. 그거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랬다며. 네. 그러니까 장기간 이렇게 수은에 노출되고 나니까 뇌 손상이라든지 환각 증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보이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100년도 넘은 일이고 지금이야 뭐 수은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그런 희생이 있고 나서야 그리고도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이걸 안 쓰고 또 발전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그 과정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씁쓸하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게 된 게 그 칠레 사막 한가운데 쌓인 쓰레기 산 의류 쓰레기 산 사진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다고 얘기를 나누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사실 덜 먹고 덜 쓰자로 그냥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혹은 일본이 제일 무서워했던 경제 문제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거든요. 소매 혹은 제조업체에서 수요가 줄어들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덜 사면 어떡하지? 혹은 노동력이 없으면 어떡하지? 우리 은하이가 있는데 그럴 리가요. 그런데 이제 저처럼 많이 사고 많이 버리는 요즘은 많이 줄었지만 그러니까 슈엔이나 H&M 같이 왕창 만들어서 왕창 버리는 방식은 분명히 지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경제와 환경을 함께 생각할 때 어떤 식으로 구조 변화를 가져가야 하는지는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수요도 수요지만 사실 이 공급하는 지역의 경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소매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방금 전에 했지만 사실 이거를 만들고 생산하고 뭐 제조하고 뭐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이제는 약간 저개발 국가라든지 이런 그렇죠. 쪽이잖아요. 아무래도 노동력이 싸다 보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이제 좀 안 사야 돼, 고만 사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는 게 그러면은 이것을 생산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발판으로 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저개발 국가들 혹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를 그래도 여기서 공장에서 일을 해갖고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뭐 줄이면은 그 문을 닫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에 뭐 노동력을 착취한다 뭐 이래갖고 뭐 보이콧하고 이랬던 것이 결국에는 밑으로 더 내려가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의 생계를 막막하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다라는 것과 좀 비슷한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예전에 그 나이키가 태국에서 노동 이제 착취 이슈가 있었는데 맞아요. 필라이트가 나중에 이제 슈독에서 실제로 태국에서는 나이키 공장 정도면 굉장히 좋은 맞아요. 직장이었다 이런 그치. 말도 있고 옛날에 방글라데시 뭐 갭 공장 같은 경우도 맞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도 멀티내셔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의 면피는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로컬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안전장치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쁘다. 사실 이 부분은 경제학자들이 되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굉장히 진보 경제학자라고 하더라도 평생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네. 개발을 하고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런 단계는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대부분 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도 좀 줄일까? 그건 이제 전문가들이 신중하게 접근해서 답변을 내주기를. 맞아요. 나는 모르겠어. 답이 없는 문제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이런 패스트 패션이 유행하고 뭐 많이 팔리는 것도 뭐 나도 젊었을 땐 그랬을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이제 나이 먹어서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거야. 뭐 이러고 저는 관조한 듯이 얘기를 하지만 부소유. 옛날에 풀소유였잖아. 풀소유. 버젯은 적고 옷은 이것저것 입어보고 싶고 막 이제 막 나도 좀 꾸미고 싶었는데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뭐 잡지에서 보는 대로 꾸미고 나가면 너무 웃기고 그렇지. 한창 트라이얼 에러가 있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뭐 또 그런 건 이해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무에서 물건을 사셨다는 우리 은하님은 만족을 하셨습니까? 테무에서 쇼핑하고 나서 네. 좋은 점이 하나 있었지. 뭐? 또 사고 싶진 않더라고. 아니 제품들이 과히 나쁘진 않은데 네. 마감 같은 게 제대로 돼 있는 게 좀 없어. 그리고 배송이 오래 걸려요. 왜 중국에서 날라오니까. 그치. 그 미국에서도 테무 소비자들을 조사했더니 다시 재구매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정도 되더래.
잊어먹을 때쯤 하는 거군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쿠팡처럼 뭐가 필요하다 이럴 때 막 쓰는 게 아니라 그쵸. 좀 심심할 때 SNS를 보다가 낚이면 들어가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번에 샀던 것에 나쁜 기억이 사라졌을 그치, 때 그치. 그래서 핀도더가 작년에 그 메타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광고료로 12억 달러를 지불했대요. 1조 5천.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낚으려고 돈을 쓰는 거지. 그렇구나. 근데 전망에 대해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왜냐면은 지금까지 테무는 적자거든요. 물건 하나를 팔 때마다 적자가 나온다 그러거든. 싼 물건을 팔고 저렇게 메타에 주커버그한테 돈을 갖다가 뿌리니까. 그래서 그 가격에 그리고 해외 배송을 하고 하니까 맞아요. 흑자가 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켓시어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냥 막 지금 물량 공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적자가 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캐시플로우가 넘치고 있는 핀도더가 대신해서 메꿔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자매 회사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조금 장기적인 전략으로 바라보고 지금은 투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과연 성공할 것인가 첫 번째 퀘스천. 성공을 한 다음에는 결국 테무도 가격을 올리지 않겠냐. 아마존 같이 돼가는 건가요? 네. 근데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은하님은 다시 주문할 것 같진 않다. 뭐 퀄리티 문제도 있고. 한 달 후에 다시 근데 물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달 후에 다시 물어볼게 내가. 근데 그런 경우도 있대요. 배송이 안 되는 경우. 네, 중간에 사라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뭐 그렇죠. 약간 만족도가 굉장히 높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테무는 안 사도 미제 아마존에서는 뭘 사시나요? 저요? 응. 아마존에서 뭘 사? 책? 킨들로 보면 되지. 아, 진짜? 그거 뭐 미국에서 배송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영국 디자이너 비비안 웨스트우드 여사가 남긴 말이 있거든요. Buy less, choose well, make it last. 적게 사고, 잘 고르고, 오래도록 입어라. 그때 비싸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지윤 박사님께는 잘 어울리는 말이다. 잘 고르고 적게 사고. 우리는 잘 생각 안 하고 많이 사고 자주 사고 뭐 이러는 건데 이제 봄이니까 제 옷장을 열어서 버리려고 했던 자라 옷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테무에서 산 반짓거리로 잘 꿰매서 다시 입어보겠습니다. 네. 자, 봄도 다가왔는데 네. 그러면은 저도 한번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쇼핑이라도 한번 가볼까. 뭐 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한번 둘러는 보겠습니다. 지윤 박사님의 쇼핑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롭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